시간당 단돈 3,600원으로 여자 친구를 빌릴 수 있는 8개 나라. 인간과의 교류가 하나의 상품이 되어버린 8개 나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볼까요? 이 나라들의 경제학을 들여다보면 현대 사회의 관계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1. 태국 교류의 관광 수도. 태국은 여자 친구 대여 산업의 선두주자로 아름다운 해변과 저렴한 여행 비용을 넘어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방콕, 푸켓, 파타야와 같은 도시에는 이 산업에 특화된 구역들이 있을 정도로 태국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접근성이 좋은 교류 서비스를 발전시켰습니다. 태국이 특별한 이유는 이 과정이 얼마나 일반화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때문입니다. 방콕의 유흥가 거리를 걸어보면 모든 것이 마치 사업처럼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광객과 현지인을 연결하는 데이팅 앱은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행인을 고용하는 것은 호텔 객실을 예약하는 것만큼이나 쉽습니다. 이 여성들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개인 여행 가이드, 통역사, 그리고 시장이나 식당에서 더 좋은 가격을 얻도록 돕는 능숙한 협상가 역할까지 해냅니다. 물론 대가 없이 외국인과 시간을 보내는 태국 여성들도 있지만 관광지에서는 점점 더 드물어지는 추세입니다.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렌탈 여자 친구가 제공하는 편리함과 명확성을 찾습니다. 엇갈린 신호나 감정적인 복잡함 없이 모든 기대치가 분명합니다. 합의된 시간이 끝나면 양쪽 모두 각자의 길로 가면 그만입니다. 가격 구조를 보면 이 산업의 복잡성을 알 수 있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경우 기본적인 교류 서비스 비용은 보통 66,000원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이 가격에는 외부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데 드는 추가 비용, 식사, 호텔, 교통 또는 오락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비용을 합하면 동행인과 하루를 보내는데 27만 원에서 40만 5천 원까지 들 수 있습니다. 고급 서비스의 경우 대행사들은 추가 비용을 제외하고도 동행인 비용만 40만 5천 원까지 드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런 대행사는 보통 영어를 더 잘 구사하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국제 고객 응대 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연결해줍니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대신 더 나은 대화, 더 세련된 교류, 그리고 더 높은 신뢰성을 얻는 것입니다. 이 인도네시아의 문화적 격전지.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에서 가장 논쟁적이고 빠르게 진화하는 렌탈 여자 친구 시장 중 하나입니다. 이 산업은 2022년에야 비로소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지만 소셜미디어와 뉴스 매체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불과 몇 달 만에 전국적인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급성장은 여전히 전통적 가치관이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이 나라에서 강렬한 문화적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모델은 일본의 교류 서비스 접근 방식에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많은 대행사들은 단순히 렌탈 여자 친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위해 부모, 형제, 친구를 포함한 렌탈 가족 전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낭만적 교류를 넘어선 확장은 가족의 기대와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도네시아인들의 깊은 사회적 압박을 반영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특히 흥미로운 점은 현지 문화적 감수성에 맞춰 산업이 어떻게 적응하면서도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지입니다. 많은 서비스가 주로 온라인을 통해 운영되며 채팅, 음성통화, 그리고 영상통화로 가상 교류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서비스는 시간당 1,200원에서 6,000원 사이의 비용으로 오프라인 서비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직접 만남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위해 규칙은 엄격하게 시행되고 문화적으로 적절합니다. 신체적 친밀감은 일반적으로 금지되며 손잡기, 포옹, 그리고 다른 비성적 접촉으로만 상호작용이 제한됩니다. 합법적인 대행사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고객과 개인 연락처를 교환하거나 합의된 교류 서비스 외에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직접 만남의 비용은 시간당 3,600원에서 15,600원 사이로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저렴한 시장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가격은 오직 동행인의 시간에 대한 비용일 뿐입니다. 고객들은 함께 있는 동안의 식사, 교통,
그리고 모든 오락 활동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3. 일본 교류의 혁신 수도. 일본은 렌탈 여자 친구 산업의 진정한 혁신가로서 다른 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알아내려 애쓰는 것들을 이미 완성했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규제가 잘 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교류 서비스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바쁜 전문직 종사자들을 위한 틈새 서비스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남성부터 진정한 문화 경험을 원하는 관광객까지 모두를 위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일본의 접근 방식은 엄격한 전문성과 명확한 경계가 특징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일본의 주요 대기업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율성과 고객 서비스 기준을 가지고 운영됩니다. 고객은 손잡기 외에 신체 접촉이 허용되지 않으며 집이나 호텔 같은 사적인 장소로 동행인을 데려갈 수 없고 엄격하게 시행되는 상세한 행동 규범을 따라야 합니다. 일본이 독특한 점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산업이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에 동행해줄 여자친구, 가족 모임에 함께 가줄 여자친구, 힘든 시기에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줄 여자친구, 심지어는 그냥 자신의 고민에 대해 이야기할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산업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대화 기술, 감성 지능, 그리고 문화적 감수성 교육을 받습니다. 많은 이들이 서비스업, 심리학 또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비용 구조는 서비스의 높은 품질을 반영합니다. 일반적인 요금은 시간당 6만 원 정도부터 시작하지만 동행인의 경험, 외모, 그리고 특별한 기술에 따라 가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 식사, 그리고 오락과 같은 추가 비용은 항상 별도이며 고객은 함께하는 동안의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렌탈 여자 친구 서비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일본의 전통적인 데이팅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바쁜 직장인들에게 유료 교류는 전통적인 관계가 요구하는 시간 투자와 감정적 복잡함 없이 외로움에 대한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비평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일본의 출산율 감소와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하지만 지지자들은 이 서비스가 사회적 연결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일본 시장은 성 역할과 사회적 기대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많은 고객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지만 진정한 관계를 유지할 시간이나 기술이 부족한 성공한 전문직 종사자들입니다. 또 다른 고객들은 사회적 불안, 우울증 또는 전통적인 데이팅을 어렵게 만드는 다른 정신건강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흥미로운 발견을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채널에 큰 도움이 되고 더 멋진 콘텐츠를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대됩니다. 4. 베트남 유절망을 통한 교육. 베트남은 어쩌면 전 세계 렌탈 여자 친구 산업의 가장 가슴 아픈 측면을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이곳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교육에 대한 야망과 만나 대학생들이 직업 선택이 아닌 교육비를 내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교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베트남 시장을 이해하는 데는 경제적 맥락이 중요합니다. 한 달 평균 수입이 18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많은 베트남 가정이 자녀의 대학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젊은 여성들이 고등교육과 경제적 이동성을 위한 유일한 생존 가능한 경로로 교류 서비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을 다른 시장과 구별하는 점은 대부분의 계약이 장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시간당 요금보다는 고객들이 보통 몇 주 또는 몇 달 단위로 여자 친구를 고용합니다. 일반적인 계약은 일주일에 약 12만 원 정도이며 여행, 사교 행사, 그리고 더 긴 기간을 함께하는 포괄적인 교류의 경우 한 달에 24만 원 또는 36만 원까지 가격이 오릅니다. 많은 참여자들의 교육적 배경은 베트남 시장을 특히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들은 선택지가 적거나 교육 수준이 낮은 여성들이 아닙니다. 이들 중 다수는 사업, 공학, 이학 또는 다른 힘든 분야를 공부하는 영어를 구사하는 대학생들입니다.
그들은 유창하고 야심차고 똑똑한 젊은 여성들로 이러한 계약을 더 나은 삶을 위한 일시적인 발판으로 여깁니다. 호찌민시에서 22살의 경제학도인 나이의 예를 들어 봅시다. 그녀는 지난 2년 동안 렌탈 여자 친구로 일해왔습니다. 그녀는 유창한 영어와 중국어 실력 덕분에 베트남을 자주 방문하는 싱가포르와 홍콩 사업가들에게 특히 매력적입니다. 그녀의 고객들은 보통 사업 출장 중에 지적인 대화와 문화적 안내를 원하는 성공한 전문직 종사자들입니다. 나이는 마지막 학년대학 등록금을 낼 만큼 충분한 돈을 모았고 졸업 후에는 자신만의 수출입 사업을 시작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렌탈 여자 친구 일은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계산된 사업적 결정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이 일에 수반되는 감정적 피해와 사회적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문화적 낙인이 엄청납니다. 만약 들통나면 사회적 배척, 가족의 거부, 그리고 미래 경력에 대한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산업에서 일하는 많은 여성들은 이중 생활을 하며 자신의 일과 학업, 가족,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조심스럽게 분리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추세를 인지하기 시작했지만 공식적인 대응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일부 대학들은 경제적 압박이 학생들을 이러한 서비스로 내몰고 있음을 인식하고 더 많은 재정 지원 프로그램과 근로 장학 기회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근본적인 경제적 불평등은 여전히 대부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5. 중국 로맨스의 소매혁명. 중국은 특히 상하이와 선전 같은 주요 도시에서 렌탈 여자 친구 개념을 소매점과 비슷한 경험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일부 쇼핑몰에서는 여성들이 각자의 QR코드를 가지고 쇼핑 동행인으로 고용되기를 기다리며 플랫폼에 서 있습니다. 20분 세션에 1,800원만 내면 고객들은 상점을 둘러보거나 면서 대화를 나누고 구매에 대한 의견을 줄 동행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과정은 간단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결제하면 즉시 쇼핑 동행인이 생깁니다. 이것이 단순한 서비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중국의 더 큰 렌탈 여자 친구 시장의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산업의 진정한 원동력은 결혼에 대해 젊은 중국인들이 직면하는 극심한 가족 압력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인 춘절 기간에는 미혼 남녀가 가족에게 데려갈 동행인을 고용하면서 렌탈 여자 친구 요금이 하루에 60만 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성수기의 경제학은 엄청납니다. 일부 여성들은 일주일간의 춘절 연휴 동안 720만 원까지 벌었다고 보고하며 여러 고객과 함께 일정을 신중하게 조율하여 수입을 극대화합니다. 이는 성공한 렌탈 여자 친구가 일시적으로 의사나 엔지니어 같은 전문직 종사자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경제를 만들어냅니다. 베이징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리위의 예를 들어봅시다. 그는 3년 연속으로 춘절을 위해 여자 친구를 고용했습니다. 매년 그는 일주일 동안 240만 원 정도를 지불했는데 렌탈 여자 친구는 그의 가족과 함께 머물며 명절 행사와 음식 준비를 돕고 그의 부모님에게 그가 안정적인 관계에 있다고 설득해 주었습니다. 그의 가족으로부터의 압박이 너무 커서 그는 결국 결혼 기대에서 벗어나기 위해 캐나다로 이주했습니다. 중국 시장은 급속한 경제 발전과 사회 변화의 어두운 면을 보여줍니다. 전통적인 사회 구조가 무너지고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하면서 많은 이들이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렌탈 여자 친구 산업은 경제적으로는 번성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단절된 사회의 증상이자 그에 대한 반응이 되었습니다. 6. 필리핀 이주 통로.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가장 복잡한 렌탈 여자 친구 생태계를 운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단기적인 교류 서비스가 종종 장기적인 관계와 국제 결혼 이주로 이어지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이 시장은 1,000만 명 이상의 필리핀인들이 해외에서 일하며 국내 총생산의 10%를 차지하는 송금액을 본국으로 보내는 필리핀과 나머지 세계와의 더 넓은 경제적 관계와 깊이 얽혀 있습니다. 필리핀 렌탈 여자 친구 서비스는
보통 하루에 3만 원에서 9만 원 사이의 비용으로 세계 시장에서 중간 가격대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필리핀을 구별 짓는 점은 이러한 계약이 더 영구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광범위한 기대입니다. 많은 필리핀 여성들은 더 부유한 나라로 이주할 기회를 제공해줄 외국인 남편을 만나기를 바라며 이 산업에 뛰어듭니다. 경제적 이점은 모든 관련자에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마닐라 출신의 29살 미혼모인 마리아 산토스를 생각해보세요. 그녀는 피닉스 출신의 은퇴한 엔지니어인 현재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2년 동안 호주와 미국 관광객들을 위한 렌탈 여자 친구로 일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에서 배우자로의 그녀의 변화는 그녀가 미국으로 이주하고 두 자녀를 데려오며 매달 약 96만 원을 필리핀의 대가족에게 보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이주 통로는 국제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전체 공동체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비사야스 지역의 일부 주에서는 여러 세대의 여성들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이 산업에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개와 지원을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외국인과 결혼한 나이든 여성들은 종종 비공식적인 멘토가 되어 젊은 여성들에게 서구 문화, 언어 능력, 그리고 관계에 대한 기대를 가르칩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비평가들이 경제적 절박함을 이용한다고 주장하는 문제적 권력 관계를 드러냅니다. 20에서 30년의 나이 차이가 이러한 관계에서 흔하며 많은 관계가 상당한 재산 격차를 포함합니다. 종종 은퇴한 사람들이나 이혼한 전문직 남성들이 필리핀 여성을 가정의 필요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는 반면 여성들은 이러한 관계를 빈곤으로부터의 탈출구로 봅니다. 필리핀 정부는 이 산업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국제 결혼 중개를 단념시키면서도 국제 결혼과 송금액이 국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산업은 법적, 사회적 회색 지대에서 운영되며 관련된 여성들을 위한 규제나 보호가 거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외국인 남편을 찾고 국제 결혼 이주를 통해 삶을 개선하려는 희망을 가지고 필리핀 여성들이 렌탈 여자 친구 산업에 진출하는 이러한 추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7. 대한민국 압력솥 사회. 대한민국의 렌탈 여자 친구 산업은 최근 몇 년 동안 급증했는데 이는 젊은이들에게 혼자 사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극심한 사회적 압력 때문입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는 결혼과 가족 형성에 엄청난 중요성을 두어 사람들이 사회적 기대와 가족 압력을 헤쳐나가도록 돕는 렌탈 동행인을 위한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시장은 다양한 서비스와 창의적인 활용법으로 주목할 만합니다. 전문화된 앱을 통해 사람들은 중요한 인생 결정을 내리는 것부터 동료를 위한 커피 심부름, 장례식 참석까지 모든 것을 위해 동행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산업은 낭만적인 교류를 훨씬 넘어 파트너나 친구가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회적 상황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여자 친구의 일반적인 비용은 시간당 6만 원 정도부터 시작하지만 여성의 외모, 교육 수준, 그리고 서비스 품질에 따라 가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산업은 엄격한 안전 수칙을 유지하며 여성들은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고 고객과 연락처를 공유하는 것이 금지되며 사적인 공간이나 신체 접촉을 피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받습니다. 한국 시장의 흥미로운 한 측면은 문화적 경험을 원하는 해외 방문객들을 어떻게 응대하는지입니다. 여성들은 오빠를 고용하여 나라를 안내받을 수 있고 남성들은 언니를 빌려 주변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 가이드는 일반적인 관광 서비스를 훨씬 뛰어넘는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투어 중심 서비스는 2시간 반에 84,000원부터 시작하며 장소와 시간에 따라 가격이 올라갑니다. 동행인은 개인 쇼핑 컨설턴트 역할을 하며 고객들을 뷰티 스토어와 의류 매장으로 데려가고 미용 시술에 동행하며 한국 패션 트렌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많은 해외 방문객들에게 이것은 일반적인 관광 경험을 넘어선 한국 문화와의 첫 번째 진정한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8. 콜롬비아 위험한 국경. 콜롬비아의 렌탈 여자 친구 산업은 마약 밀매, 폭력,
그리고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나라의 복잡한 관계의 그늘 속에서 운영됩니다. 이는 교류 서비스와 생존 전략 사이의 경계가 완전히 모호해지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규제가 없는 시장 중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메데인과 카르타헤나 같은 도시에서 렌탈 여자 친구 서비스는 주로 외국인 관광객과 합법적인 사업체와 범죄 조직 모두와 연관된 부유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요금은 기본적인 교류에 대해 하루에 48,000원부터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해 60만 원을 초과할 수 있지만 실제 비용은 종종 돈보다는 개인의 안전으로 측정됩니다. 경제적 맥락은 콜롬비아 시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평등은 여전히 극심하며 인구의 35%가 빈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 콜롬비아 여성들에게, 특히 수십 년간의 무력 충돌로 영향을 받은 농촌 지역 출신 여성들에게 교류 서비스는 경제적 이동성을 위한 몇 안 되는 이용 가능한 경로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메데인 출신의 전 렌탈 여자 친구였던 카탈리나 모랄레스는 4년 동안 이 산업에서 일한 후 자신의 관광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여성들이 가정폭력, 가족 빈곤 또는 무장단체의 위협과 같은 더 나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사업에 뛰어든다고 설명합니다. 성수기 동안 주당 평균 72만 원이었던 그녀의 수입은 그녀가 가족을 더 안전한 동네로 옮기고 결국 자신의 합법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콜롬비아 시장은 일반적인 산업 위험을 훨씬 초과하는 위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범죄 조직의 개입은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모두가 갈취, 폭력, 그리고 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도시의 일부 지역은 사실상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거나 접근을 통제하는 조직들에 의해 통제되며 이는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 영토 분쟁을 야기합니다. 정부의 대응은 미미했는데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콜롬비아가 국제적으로 홍보하려는 합법적인 관광 산업과 종종 겹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렌탈 여자 친구 서비스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법적, 사회적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여러 방향으로부터의 착취에 취약하지만 보호받을 길은 거의 없는 상태가 됩니다. 9. 외로움의 세계 경제학. 이전 세계적인 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동시에 기업가적이고 착취적이며 혁신적이고 불안한 산업의 모습입니다. 렌탈 여자 친구 경제는 각 사회가 관계, 성역할,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문화적 변화에 대해 느끼는 특정한 불안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보수적인 추정에 따르면 전 세계 렌탈 여자 친구 산업은 매년 24억 달러 이상을 창출하며 일본과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공식적이고 규제된 서비스만을 포착한 것입니다. 비공식적인 계약과 디지털 서비스를 포함한 이 산업의 실제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 산업의 많은 추세를 가속화하여 이 산업의 상당 부분을 온라인으로 옮겨놓고 불과 몇 년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디지털 친밀감을 정상화시켰습니다. 많은 고객들은 가상 여자 친구가 오프라인 서비스보다 훨씬 더 많은 통제력과 편리함을 제공하고 비용이 훨씬 저렴하며 물리적 위험을 완전히 없애주기 때문에 선호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렌탈 여자 친구 산업은 이미 인간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기업들은 정교한 대화를 나누고 개인적인 세부 사항을 기억하며 인간과의 교류에 필적하는 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 여자 친구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개발자들은 인간의 개입 없이 교류의 감정적 만족을 약속하는 가상현실 데이팅 경험을 만들고 있습니다. 10. 상품화된 관계의 인간적 대가. 모든 경제학과 기술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싶어하는 현대 사회에 대한 깊은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렌탈 여자 친구 산업은 인간관계가 너무 희소해져서 사람들이 인공적인 친밀함에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 세상을 보여줍니다. 또한 교육받은 젊은 여성들이 교류를 판매하는 것을 발전의 가장 좋은 선택지로 여기는 너무나 불평등한 경제 시스템을 드러냅니다. 이 산업은 사람들이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어려운 일보다 가짜 관계를 선호할 만큼
사회적 기대가 너무 경직된 문화를 폭로합니다. 가장 불안한 점은 예로움이 너무나 광범위한 전염병이 되어 일시적인 사회적 고립 완화를 제공하는 것을 중심으로 전체 경제가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상이 흥미로우면서도 불안한 것은 그것이 사회적 문제의 증상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렌탈 여자 친구 산업은 전통적인 사회 구조가 관계, 교류, 그리고 정서적 지원이라는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인 인간 경험을 상품화함으로써 이 산업은 근본적인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산업의 미래는 사회가 유료 교류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근본 원인들을 어떻게 해결하기로 선택하는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사회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며 진정한 인간 관계를 위한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게 될까요? 아니면 인공적인 관계가 진짜 관계를 점점 더 정교하게 대체하는 길을 계속 걷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탐험한 8개 나라는 모두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불평등하며 사회적으로 파편화된 사회에서 교류라는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라는 동일한 근본적인 도전에 대한 각기 다른 접근법을 보여줍니다. 렌탈 여자 친구 산업은 이러한 문제들의 증상일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면 모두를 위한 더 건강하고 더 연결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8개 나라에 걸친 렌탈 여자 친구 산업은 우리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현대 사회, 경제, 그리고 인간 관계에 대한 불편한 진실들을 드러냅니다. 이 세계적인 산업에 대해 배우고 난 여러분의 반응은 어떤가요? 여행 중에 비슷한 서비스를 접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것이 현대의 관계와 사회적 연결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었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어떤 나라의 접근법이 가장 놀라웠는지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